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에선 때 아닌 국회의원 정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를 받아서 이종걸 사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90명으로 늘리는 대신에 국회의원 세비를 50% 삭감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치하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면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생각하고 주장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최소 지역구와 최대 지역구의 인구수를 2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로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면 자칫 이른바 지역구가 날아가게 생긴 국회의원들을 구제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목매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주장,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줄이는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과 국민들을 더욱 유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과 유리된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일단 국민들의 뜻을 먼저 챙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정치인도 정당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정치권의 주장 과연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은 올리브유처럼 부드럽게 성적을 얼리 올리는 비법을 여기 어울에게 공개하죠. alright? 올리드로 내신을 탁탁탁 다시고 올리드로 핵심도 보글보글 끓이고 올리드로 실력까지 쫙 스마일. 성적 올리기 참 쉽죠? 내신과 실력을 한 번에 올리드.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인데요. 자, 오늘 아침처럼 상쾌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 상쾌한 대신에 지금 이 지역 비가 오고 있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 상쾌하다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부터 새로운 분과 이 촌철살인 헤드라인을 하게 돼서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앞으로도 좀 이렇게 오늘 날씨는 비록 이렇지만 예. 근데 저는요 이 날씨가 이게 비가 올 때 항상 뭐를 했어요. 뭐 결혼도 비가 엄청 막 홍수 나고 이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비하고 참 인연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또 이렇게 딱 처음 모셨을 때 비가 오는 거 보면 인연이 보통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첫 번째 헤드라인은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부터 제로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사태의 마지막 자가 격리자 한 명이 27일 0시 격리 해제된다고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로,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로 국내에서 메르스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제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0명이 됐다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한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돼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마지막 환자에게 더 이상 메르스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 판정된 후 28일이 저 메르스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의 2배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 국민에 접어들면서 방한 1위 국가인 중국에서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잇따라 방한 일정을 잡는 등 유커들이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메르스는 잠잠해지고 홍콩은 홍콩 독감이 또 심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온다. 저는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일본을 찾는 관광객보다 더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다시 좀 관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369입니다. 369가 아니고요. 369. 예. 영하 300의 제목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모두의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어제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 안을 예시하며 당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 369명의 산출 근거는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제시한 상한 인구 비율 2대1을 적용하면 현재 246개 지역구 중에서 24개가 하한 미달 조정 하한에 걸려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 대다수의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지역구 246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할 경우 의원정수는 369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원정수를 390명으로 대폭 늘리는 대신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호응했습니다. 요거 옛날에 심상정 대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심상정 대표는 지금 미래대표로 많이 늘리자는 측이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 반개혁적 발상, 정치 개혁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현행 정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이렇게 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의원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의원 정수 이제 2대1 아니죠. 최대 지역구 최소 지역구 인구수요. 2대1 그러니까 2배를 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 그것 때문 그것도 이제 369명의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욕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잘못하면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지금 청년 실업이 얼만큼 높고 이게 지금 뭐 청년 실업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높은데 국회의원들 이거 날아가는 사람들 다시 이거 붙잡아 두는 식으로 이게 개혁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지에 어쨌든 간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문재인 대표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 진화에 진화에 나섰는데 문재인 대표는 뭐 지난번에 400명 까지 정원을 잠시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거 국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헛빵 대 파소 없는 찐빵입니다. 헛빵.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해킹 프로그램의 파일을 복구 분석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처음부터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즉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 주장은 헛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이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한다고 하더라도 원본 파일을 통째로 국회에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정보위를 통해 임 과장이 삭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원본 자료와 대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원 자료를 파수 없는 찐빵으로 규정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 좀 그거가 참 그거부터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 원본을 갖고 오면 뭐 컴퓨터를 들고 와야 되는 건지 그럼 그 안에 별게 다 있을 텐데 그거를 뭐 아무리 정보이라고 그래도 그걸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들고 온 자료 자체를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조사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여권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게 좀 어디까지 이걸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거죠? 예, 다음 헤드라인은 동상이몽입니다. 여야가 지난 24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세입 확충 방안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던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의 해석을 놓고 예상대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법인세 정비라는 말이 세금 인상분을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세계적인 조세정책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이 나홀로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법인세 정비 문구가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세수 확충에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인세도 사실 이게 조세의 형평성이 입각해서 지금 법인세가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여당의 얘기가 세계적인 흐름이라 그랬는데 세계적인 흐름 이전에 과연 우리는 세계적인 기준에 맞았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말씀해 주시죠. 뜯어보니 역시입니다. 뜯어보니 역시.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국회는 지난 24일 총규모 11조 8천억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정부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을 2,500억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실세 의원 지역구를 중심으로 SOC 사업이 삭감과는 별개로 추가 관련된 예산만 700억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된 SOC 관련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가 서해안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인데요. 당초 200억이 배정되었지만 추가로 200억이 증액돼서 2배가 됐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 사업은 충남 홍성과 당진 합덕, 경기도 하성을 잇는 구간으로 새누리당의 서청원 최고위원, 홍문표, 김동완 의원 등의 지역구 현안 사업입니다.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서청원 최고위원은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의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간 지체되었던 토지 보상에 탄력을 붙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결국 중동호흡기 증후군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당초 목적과는 관련성이 적은 민원성, 선심성 예산에 예산을 쏟아붓는 꼴이 됐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지금 7시 27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월요일 아침에다가 비도 조금 옵니다. 많이 막힐 수 있는데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아침답게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천호대교 부근, 잠실대교 부근, 다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제램프부터 홍지문터널 앞둔 지점까지 짧게 밀립니다.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기름램프에서 정루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또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 길게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목동교 부근 그리고 안양교 이전부터 금천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신정교에서 목동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국회대로는 신월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쪽으로 여의도 진입하는 데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돌발 퀴즈! 옆집이랑 똑같은 워터파크에서 똑같이 놀았는데 왜 옆집만 할인을 받았을까? 정답은 KB 국민카드니까!
지금 전국 워터파크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40% 시원한 할인 혜택이. KB국민카드 위시 페스티벌. 본행사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 정족수를 늘리자. 지금 이런 얘기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먼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상황이, 경제 상황이, 청년 실업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의해서 선거구 조정됐을 때 이 선거구가 날아가게 생긴 국회의원들 구제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냐, 이런 소리도 사실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로 보면 그런데요. 과거에 이 제안을 먼저 했던 분이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가 바로 지난 봄에 했는데요. 과연 심상정 신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뿐만 아니라 정치연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 축하를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수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상정 대표께서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당 지지율이 쭉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선거에 관한 문제니까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2015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국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진행한 거고요. 물론 인터뷰 당사자는 한국갤럽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95% 신뢰 수준이고요. 응답률은 18%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최고로 올라갔어요. 7%. 그리고 호남에서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네임밸류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엄청나십니다. 어쨌든. 예?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컨벤션 효과라고. 컨벤션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누구는 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심상정 대표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파워가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이번 정의당 당직 선거가 남달랐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파 동원도 없었고 줄 세우기도 없었고 또 뭐 비방 막말도 없고 오로지 정경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겨룬 선거고요. 또 조성주라는 젊은 리더가 또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당내 선거를 훌륭하게 치른 데 대해서 시민들이 주는 칭찬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올라갈 지지율은 이제 전부 심상정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호남 지지율 11% 두 자릿수 지지율을 처음으로 기록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 천정배 의원 아직 안 만나셨죠. 근데 천정배 의원도 굉장히 정의당하고의 어떤 연대에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뭐 호남 한 번의 여론조사에 일일비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예. 뭐 지역 간의 지지율 차이가 있다면 높은 지역이 아니라 낮은 지역에 앞으로 관심을 둘 거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저희 당이 이제 앞장서서 대표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 또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우리 당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또 정의당은 청년들의 희망인가. 이런 것을 대표로서 매일매일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보고요. 호남은 한국 정치 혁신을 고비고비마다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에 큰 변화가 있다면 호남에서 가장 먼저 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주에 가서 호남 정치 혁신의 그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치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되고 또 주도 세력이 교체돼야 되고 민생 실천을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방향 속에서 호남 정치 혁신에 주도적으로 저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그 호남민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천정배 언론에서 왜 그렇게 저와 천정배 의원님을 엮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엮은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도 통화라서 저도 좀 빨리 만나 뵈려고 합니다. 기사가 자꾸 나왔길래 그 방이 뭐 제 옆에 방이니까요. 그러시군요. 네, 조만간에 차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로서 제 머릿속의 우선순위는 이제 첫째는 가장 으뜸은 당을 혁신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인데 이제 우리 정의당을 좀 강한 정당, 젊은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걸 1번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보 결집입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가 정치적 필요에 의한 거라면 진보 통합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진보 정치 시행착오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고 유보해 왔어요. 이분들을 다 모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합 정치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뭐 잘 아시지만 뭐 한국의 이념 지형이나 제도 환경이 진보 정치에는 매우 좀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런 불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합 정치는 필수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대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폭넓게 그 제 정당과 또 정치인들 제가 열심히 만나 뵙고 혁신의 방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연합정치 말씀하셨는데 그 연합정치 통합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정치민주연합 상황 보면 반대 아니에요?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합정치 야권연대 이런 게 그 정치인들이 그저 선거 때 살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연대는
국민들에게 그 감동도 주기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별 정치인의 이해나 뭐 또 어떤 세력의 정당의 당리당략이 중심이 되는 연대가 아니고 그런 떴다 방식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적입니다. 지금 방식은 떴다 방식 신당 창당이다 이렇게. 아니 이제 지금 뭐 새롭게 추진되는 나오잖아요. 아니 새롭게 추진된다는 신당 창당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뭐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선거를 앞두고 뭐 공천의 이해관계가 갈린다든지. 또는 뭐 지역주의에 기댄다든지 이래서 그 이합집산과 신당 창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정당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봤자 그거는 사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요. 조금 아까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그 얘기도 했고 또 대표님께서 승자 독식 선거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정족수를 369명으로 늘리자. 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정족수 확대했을 때 비례대표를 더욱더 늘리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과거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 390명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낸 거는 360명 360명 아니었었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늦었지만 혁신이 권고안을 냈고요. 또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뭐 390명 추진 확대 추진을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뭐 진즉부터 의원님들 만나면은 지금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또 그것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다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저만 국민들로부터 크게 혼이 났는데 이제 진짜 이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욕 굉장히 먹어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기를 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무엇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개특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만남에서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 후보 단일화 당시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셨고 또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는 점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루빨리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 단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내용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결의를 통해서 함께 힘있게 이번에야말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서 공동 실천을 앞당겨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족수 문제는 사실 의원 정수가 핵심이 아니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지금 투표가치 평등성을 구현하라고 헌재가 판결했지 않습니까?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에서 24석까지 늘어야 됩니다. 어떤 정당이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헌재 판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적어도 14에서 24~25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은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헌재 판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또 농어촌 지역구를 많이 희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참신한 신진 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는 늘리자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그 부분이죠. 비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안이 뭐냐면 의원수는 늘리더라도 세비 삭감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돈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도요. 지금 같은 숫자 가지고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늘려봤자 문제의 확대밖에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이제 저희가 국민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300명인데
그러니까 700조를 예산 뭐 여러 기금까지 하면 700조를 심의를 해야 되니까 1인당 뭐 지금 2조 이상을 3조 가까이 2조 이상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 자원 외교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시민의 그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예산도 심의하고 정부도 제대로 견제하려면은 현재의 의원 수 갖고는 안 되고 이건 OECD 평균이 9만 6천인데 우리는 15만이란 말이에요. 1인당. 그래서 의원 한 명당이죠. 네네.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또 국민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는 늘리되 특권을 줄이라는 거죠. 특권을 대폭 줄여서 군림하는 국회의원에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고 또 뭐 부패해서 돈 먹고 새도 부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만나 정책 만드느라고 눈꽃을 새 없이 바쁜 국회의원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만 분명히 하면은 저는 국민들 충분히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하시는 일 전부 다 좀 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금값이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예.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원래 이제 금 시세가 금 생산비로 알려진 온스당 1,100달러를 지금 밑돌고요. 1,000달러도 이제 분기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쌀 때 사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쌀 때 사둔다는 게 나중에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가격은 달러화 움직임하고 중국, 인도 수요 이게 보면서 이제 금 가격 움직여지는데 이 중국하고 인도 수요는 변함없이 그대로고요.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의 하반기 이게 예정돼 있으면서 달러 강세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이제 금 투자 때문에 금융권에서 차라리 환율 영향 없이 국제 금 선물 시세에 연동되는 금융 상품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최소한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 실업 문제는 이건 항상 신기록만 갱신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살에서 29살까지 실업자는 41만 명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통계가 나온 2000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다라고 하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10년까지 33만 명대였는데 하지만 지난해 이제 전반적인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20대 실업자 38만 명대로 뛰었고요. 올해 40만 명대를 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20대 실업자가 증가한 거는 경기가 일단 부진하고 특히 지난해 조금 고용 호조가 됐었거든요. 그 후폭풍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첫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청년층의 평균 근속 기간이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이들이 다시 직장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실업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요새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정작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모호해서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외국에 비해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빅데이터 활용하면 정말 일 많거든요. 그렇죠. 사업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산업이 수년째 걸음마 단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다. 그리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금융당국이 규제 개혁이 나섰지만 법 해석부터 난관에 부딪혀서 혼선이 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 없이도 소비자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신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징벌적 처벌을 받는다. 굉장히 세게 받는다고 합니다. 이 법 체계가 잘 되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지금까지 한계 상황이라고 고전하던 이런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유통업체가 말이에요. 요새 아주 일제히 할인 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 불황에다 메르스까지 이게 겹쳐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유통업계가 앞다퉈 이제 할인 행사 열면서 소비 심리 진작 그리고 외국인 유치 관광객 유치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그래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있고요. 대형마트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일제히 지난주 이제 대규모 할인전에 도입했는데 주로 여름 상품들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유커들 특별 상품 사은품 제공하는 데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황정민, 유아인, 유혜진, 오달수. 올여름 최고의 베테랑들이 온다. 베를린 유승환 감독 2015 범죄오락 액션 베테랑 8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